부당한 상속 문제,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수많은 가정을 정말 눈물짓게 만들었던 이 불공평한 상속 문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한국의 새로운 법적 무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너무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흔한 일인데요. 평생 자식 얼굴 한 번 안 보고 양육 의무 같은 건 다 져버렸던 부모가 수십 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고요? 오직 자식이 남긴 재산을 받아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법이 생기기 전 과거에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과 무력감의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식을 완전히 방치했던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던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죠. 정말 오랫동안 법은 이런 생물학적 부모의 편이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요, 분노하고 좌절하면서도 이 명백한 불의를 그냥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정의를 갈망하는 분들의 손에 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색칼이 쥐어졌습니다. 바로 2024년, 이 해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오랫동안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거든요. 드디어 그 목소리에 법이 응답한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칼,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가 대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법원에 가서 저 사람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니 상속권을 박탈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평생 상처받고 고통 속에 돌아가신 분의 삶을 법이 뒤늦게나마 당신이 옳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자, 그럼 이 법이 왜 특히 고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 남겨진 형제자매들한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상속 순위의 사다리에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전부냐 아니냐를 가르는 싸움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민법이 정해놓은 아주 차갑고 냉정한 상속 순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법은 아주 간단하고 엄격해요. 딱 4단계의 사다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높은 칸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래 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영원. 이게 바로 3순위인 형제자매가 받게 되는 돈이에요. 돌아가신 분한테 자식이 없어도 평생 얼굴 한번 안 비추던 그 2순위 부모가 법적으로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자격 없는 2순위 부모를 법적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한 3순위인 형제자매 몫은 그냥 0입니다. 최소한 보장된다는 유류분요? 애초에 상속순위가 안 되니까 주장할 자격조차 없어요. 유일한 길은 이 새로운 법으로 그 부모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끓어오르는 분노와 억울함 같은 감정을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차가운 증거로 바꾸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법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냉정한 곳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판사에게 필요한 건 그 감정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객관적인 증명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게 그 증거입니다 라고 정신과 진단서를 내미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법원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손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대의 순간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수년간의 치료 기록,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통장 내역,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줄 주변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법원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벽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싸움에서 마침내 이겼을 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정당한 권리를 찾게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법원이 여러분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그 자격 없는 부모는 상속 절차에서 그냥 완벽하게 완전히 배제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원래 받아야 했던 상속분, 그게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경우엔 마땅히 그 재산을 지키고 받아야 할 형제자매에게 100%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삐뚤어졌던 상속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네, 이 새로운 법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정말 강력한 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칼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뵐 수 없겠죠. 그 칼을 날카롭게 가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그 칼을 휘둘러야만 해요. 그래야만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남은 가족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희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정의를 가지고 나오는 건 결국 그 보호가 절실한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준비 되셨습니까?